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공학과 진학, 이걸 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이거 어떻게 골라야 하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화학공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시간입니다. 먼저 화학공학과가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화학, 물리, 생물 같은 이런 기초과학 지식을 활용해서요.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환경까지. 와, 진짜 넓네요. 이런 산업 분야에서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화학, 물리 이런 기초 실력이 좀 탄탄하면서 직접 실험하고 막 만들어보고 이런 거 즐기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잘 맞아요. 또 그 물질이 변하는 화학 반응 그 자체에 막 호기심을 느끼고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런 지적인 욕구가 있는 학생에게도 아주 좋은 분야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산업 공정을 설계하거나 최적화하는 기술 아니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같은 이런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 화학공학 지식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학생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나요? 네.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런 화학공학과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고 또 가서 잘 적응하려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요즘 고교학점제다 해서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수했는지를 쭉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 분야가 뭐고 또 학업적으로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단순히 성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지적인 여정을 이렇게 거쳐왔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예요. 특히 화학공학은 기초과학 역량이 건물의 뼈대나 마찬가지라서요. 관련 과목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가 대학 공부의 난이도를 정하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권장되는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 이걸 보면 수학에서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가 있고요. 과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정보 과목도 있네요. 네, 그렇죠. 역시 수학이랑 과학 기본기를 잘 다져놔라 이런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그 기본기 위에다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더하는 게 바로 진로 선택 과목들이죠. 예를 들어 수학의 기하, 미적분 2 같은 과목들은요. 이게 단순히 어려운 문제 푸는 걸 넘어서서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꼭 필요한 수학적인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화학 반응 속도라든지 열 전달 과정을 기술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또 물리학의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과목들은 대학 일반 물리학의 핵심 내용하고 그냥 바로 연결되고요. 특히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과목은 반응 속도나 평형 개념 이걸 다루는데 이건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반응공학 시간에 바로 다시 만나게 될 내용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고 가면 그 반응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죠. 생명과학의 세포와 물질 대사도 바이오 화학공학 분야랑 연결되고요. 로봇과 공학 세계 같은 과목은 공학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데 좋고요. 와, 진짜 그냥 고등학교 과목들이 단순히 대학 입시호 스펙 쌓기 이게 아니라 실제 대학 공부랑 완전 직결되는 정말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네요. 약간 예고편 미리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으로는 융합과학 탐구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화학공학 자체가 여러 학문이 이렇게 융합된 분야잖아요. 그래서 융합과학 탐구처럼 여러 과학의 분야의 지식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경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학, 화학, 물리의 탄탄한 기초 위에다가 관련 진로 선택 과목으로 깊이를 더하고 또 융합 과목으로 시야를 넓히는 전략,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화학공학이라는 게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졸업하고 나서 진로도 보니까 화학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정밀화학, 에너지, 환경, 제약, 신소재 관련 기업들 아니면 연구소, 공공기관까지. 와, 선택의 폭이 정말 넓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과 안내 자료들을 종합한 일종의 권장사항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망해 보여도 내가 재미를 못 느끼면 깊이 파고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진로상담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과목 조합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화학공학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미래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더 깨끗한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치료법 개발 아니면 지속 가능한 환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어쩌면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